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니만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계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섬약한 지식인 고구려사 전공하는 기랑입니다. 계속 미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벌써 전가요. 예. 중간에 끼시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중간에 끼어도 마지막에 있어도 항상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럼요. 소금이 먼저 되고 싶은 백년입니다. 네, 빛과 소금. 예. 좋습니다. 네, 고조선 연구하는 소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방송 101화 한국전쟁 편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디어 역사공작단 시즌 2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머나, 벌써?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는 시즌 3 방송 첫 방송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새롭게 영입된 선생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고려시대 귀족제 방송이었죠. 귀족제 사회인가? 뭐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거 할 말 많았었는데 제가 잘 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던 홍시 선생님께서 저희 패널로 합류가 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에 고정으로 합류하게 된 홍시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환영하고 되게 좋은데 옆에 계신 백년 선생님께서 제가 뭐예요? 아닙니다. 견제 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마이크 싸움이 치열한데 한 명 한 명 패널이 영입될 때마다 저희 백년 선생님 표정들이 계속 안 좋아요. 아니요. 저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빛보다 소금. 소금을 뿌려야 되나요? 원래 이제 시즌제 방송의 묘미는 원래 제작진들의 휴가,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방송은 아직 좀 뭔가 그런 거물급 방송이 되기에는 짬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채찍질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시즌 3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휴가는 저희한테 좀 사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참. 왜요?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사는 게 MB 아니에요. 지금 저랑 MB랑 비교. 아니 뭐 그냥 그런 부분이 약간 상통한다, 그 의미죠. 근데 우리 나중에라도 예. 휴가는 한번 가지긴 가져요. 저희 그래서 중간 휴가가 있습니다. 설날. 설특기 때 이제 휴가. 그거. 네네, 어쨌든. 뭐 좋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고. 네. 바로 오늘 시즌 3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근황 토크 먼저 시작할까요? 차야는 클라스 김병기 강의 논란.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논란을 키우신 분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선생님과 저희 또 소울 선생님께서 행보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또 대차게 한번 또 비판하는 것도 글을 실으시고 공유가 또 나름 많이 됐어요. 기랑 선생님 페이스북 최근 들어서 좋아요 10개 이상 넘는 거 잘 없었는데 요번 글 100개 가까이 되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공유도 많이 되고. 쉽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그렇죠. 공유도 많이 되고 있고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에 또 자기가 또 연결을 한번 해줄 뻔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소원 선생님 또 숟가락을 또 얹으시려고 길게 또 한 거. 더 세게 쓰셨어요. 더 세게 네. 하나 쓰셨는데 네. 이 어떤 논란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최근 이제 JTBC죠. 네. 거기서 방송하는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방송이 있어요. 네네. 뭐 유명한 학자라든지 뭐 유명인들 이제 불러서 그렇죠. 강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고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보진 않았는데. 참고로 차이나이즈 클래스가 아니라 디퍼런트 클래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홍지 선생님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서 웃으시면 안 돼요. 적응하셔야죠. 그래 그냥 웃으세요. 예.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차이나는 클라스. 네. 그게 원래 옛날에 차이나는 도울 그 강의가 아마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울 내려온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투입하면서 진행하는 프로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차이나는 도울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방송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김병기라고 하는 분은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시고요. 서예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서해학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예, 글씨를 쓰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방송을 하셨는데 원래 주제는 무슨 정확히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문과 뭐 이런 거죠. 예, 서예하시는 분에게 맞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는 관계토항비를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게 뒷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굉장히 좀 보면서 많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계토항비 연구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연구 성과도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방송에서 소울 선생님이 관계토항비를 아주 상세하게 다뤄줬죠. 그때 아주 거품을 품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알긴 알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언급들은 했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네. 하고 간 거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43회에 자기네들이 JTBC에서 소개하는 게 이렇습니다. 출연 김병기.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잊혀져가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원인은 한자. 이를 지키기 위해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한자의 수호자 김병기 교수가 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사의 그렇게 수호자. 있었습니까? 네, 역사의 수호자. 파괴자 같은데 파괴자. 예.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이 그거죠. 이제 탁본이 아니라 관계토항비가 조작됐다는 그렇죠. 거죠. 일본인들이 일부러 이걸 조작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 소울 선생님 방송에서 나왔지만 70년대 이제 일본의 제일학자 이진희 씨가 제기를 한 얘기고요.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고 분명히 사학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긴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1970년대 사건이었던. 예, 근데 그게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네. 중국의 이제 왕건군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당시는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게 이제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탁본을 가지고만 얘기를 했지 이제 비문을 실제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네. 근데 이제 왕건군은 중국 사람이니까 네. 실제로 관계토항비가 있는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비를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비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굉장히 노작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결과가 뭐냐면 석회가 칠해진 건 맞다. 관계토항비에 석회가 칠해졌는데 그것은 일본 참모부가 석회를 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토항비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비의 탁본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탁본 장사를 하던 초시성을 가진 부자가 있어요. 아빠 아들이 같이 그 일에 종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탁본을 치면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관계토항비가 워낙 울퉁불퉁하고 큰 비기 때문에 이게 탁본을 뜨다 보면 막 찢어지는 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 표면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어서 글자들이 안 보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깨지고 갈라지고 이러면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탁본을 예쁘게 트기 위해서 석회를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부분에다가 이제 발라주고 혹은 글자 중에서 좀 안 보이는 글자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은 석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글자를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뽀샵 작업을 했다고 해도 되겠죠. 아무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 다 밝혀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탁본을 치던 사람들은 이제 한동안 하다가 이제 접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친척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왕건군이 조사할 당시에 친척들이 다 증언해 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다 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일본 육군 참모부가 이걸 일부러 조작을 했다는 거는 논파가 완전히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이후에 이 석회를 칠한 건 사실이니까 석회를 칠하지 않은 단계 탁본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학자들이. 네. 원래 이제 석회 탁본을 칠하게 되는 게 1900년 무렵부터 이제 석회를 칠하게 된 걸로 네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관계토항비가 발견된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쯤에 네네. 떠진 탁본들은 이걸 이제 원석 탁본이라고 부르는데 석회가 안 발라진 탁본이에요. 네. 이걸 이제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글자가 안 보이게 되거나 혹은 그냥 기존에 해석했던 걸 판독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거나 뭐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80년대에 사실상 이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또 연구들은 기존의 어떤 그런 역사적 맥락을 좀 뛰어넘는 연구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기 선생님 연구나. 예, 그렇죠. 만들어진 고대. 예, 판독은 그 일본인들이 처음 읽었던 그 판독문을 이용하더라도 그 맥락,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이 눈이 돌아간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토항비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고구려 당대 사람들도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고구려 당대 사람들이 자신들 광개토왕의 업적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제보다 외라는 존재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형태로 이 비에 적었다라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게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대부분의 비문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요. 프로이스의 일본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임진왜란 때 그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보면은 신립의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 군대 규모를 거의 뭐 8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일베라든가 일부 사이트에서 약간 역사 좋아하는 애들이 네. 아 일베가 역사를 좋아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역사 좋아하겠죠. 네, 애들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 많이 문제인 좋아하지 거예요. 않겠습니까? 역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역사학을 좋아야지 역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아, 역사를 좋아할 수도 있죠. 중심이 없어서 흔들린다고. 네네. 그건 개인 생각입니다. 스킬을 연마해야지. 예. 아무튼간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기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네. 신립의 군대 규모는 많아봤자 수만일 거예요. 네네. 아주 적게 보는 사람은 8천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8만까지 안 간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대략 한 뭐 2, 3만 정도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와 싸우는 적의 숫자를 아주 과장되게 아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알렉산더의 그 이수스 전투나 그런 전투들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과의 싸움에서 역사학 전반을 다루시다 보니까 다리우스 3세의 군대 숫자를 사실은 그 그리스나 그런 쪽에서는 되게 막 몇십만으로 보거든요. 아하. 근데 실제로는 최근 연구 결과로는 한 9만, 10만 아. 그리고 저기 알렉산더의 군대가 한 3, 4만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나 같은 놈이 싸우면 져요. 근데 알렉산더 정도의 사람이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애들이야. 두 배, 세 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 슬그머니 알렉산더랑 자기를 제가 그 얘기를 비교했어요. 왜요? 항상 그 비교 대상이 된 거지 지금 어떻게든. 백년 선생님의 그 발화 그 방식들이 보면은 네네. 위대한 사람을 올려놓고 네네. 자기를 겸손 떠는 척하지만 어쨌든 비교 대상으로 아니 놓습니다. 내가 하면 진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역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먼저 서사를 쫙 말하면서 네, 저 같았으면 이러면서 이제 본인과 또 비교를 들어가는 요게 이제 또 항상 특징인데 그게 저기 나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네. 그걸 헤아리고 그러죠. 역지사지. 예. 근데 어쨌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얘기하려면은 나의 상대자를 굉장히 띄워줄 필요가 있는 거고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이제 주연이 살려면 악역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개토왕비 같은 경우도 주연은 광개토왕인데 이걸 띄워주기 위해서는 광개토왕이 정복 활동을 하고 무찌른 애들이 그냥 허접한 애들이면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애들이고 네네. 그걸 물리칠 정도로 광개토왕이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서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개토왕비에는 그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고구려인데. 일단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기랑 선생님, 백년 선생님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저희가 방송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뒷 예. 얘기들이. 이게 사실은 소울 선생님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자문을 해달라는 연락을 JTBC로부터 11월 말쯤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 이제 거의 공지가 됐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우리들이 뭐 좋은 일이니까 하도록 하자라고 했고 그때까지만 하라도 저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광개토왕비 관련해서 방송을 한다까지만 알고 있었고 우리가 좀 대중 역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더 정확히는 그쪽에서는 사실은 한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고구려 이게 광개토왕 비문은 조금만 양념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뒷얘기고요. 네네네. 처음에는 광개토왕비 관련해서 어쨌든 애초에 우리한테 그게 자문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광개토왕비 얘기만 있었고 근데 저희들끼리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어떤 분이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이 근데 그거는 누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다.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때 소울 선생님은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소울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을 땐 그래서 무슨 뭐 고등학생들 나와서 뭐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연자가 있었던 거고 강연자 이름을 확인해 보니 김병기 선생이었던 거죠.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광개토왕비 관련해서 옛날부터 계속 발언을 해왔더라고. 네네네. 책도 내고. 네. 근데 그거 쭉 봤더니 저희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거예요.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0여 년 전부터. 네네. 그래서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날 문제인데 하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소울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섭외는 끝났고 방송을 올릴 수는 없다. 사랑을 바꿀 수는 없다. 네.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 어차피 우리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우리가 역사 전공자고 또 그동안에 관계통합비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제치고 비전공자인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우리들이 봤을 땐 되게 엉뚱한 얘기들을 할 게 분명한데 그 방송에 뒤치다거리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그러니까요. 점이라서 안 하려고도 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서도 이제 이 소울 선생님과 통화를 했던 그 작가들도 되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래도 이게 지금 방송이 전혀 어떤 자문이나 검수가 그렇지. 없이 나가버리면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리고 그게 또 그렇잖아요. 뭐 실제로 우리가 어쨌든 JTBC라는 방송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죠. 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혀 방치해둬버리는 상황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도 조금씩 그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자. 나름 연구자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해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그걸 해주기로 했어요. 대신에 우리들 이름 같은 건 굳이 뭐 자막 같은 데 쓰지 말고 최대한 일단 도와주겠다라고 했고 그쪽에서 물어보는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꽤 성실하게 저희들이 네네. 이제 자료 조사 같은 거 해서 네. 건네줬는데 문제 결론은 이제 방송된 걸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네, 하나도 안 들어갔죠.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그냥 그분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갔어요. 어. 네, 그래서 그럼 자문은 왜 한 건가요? 비슷한 일이 만인만세계에도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네. TVN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서 또 우리 민석이 형, 설 네. 민석이 형님이 뭐 또 방송을 하는데 만인만세 연락이 와가지고 자문을 해달라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페북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당시 사무장이 이제 그 임모 선생님이셨는데 그분. 그분의 연구의 주제는 현대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임땡땡 교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상대를 띄워줍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사무장님은 교수는 아니고요. 저희 대학원생이고 저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거 뭐 뭐 그렇죠. 뭐 이러면서 또 상대를 띄운 다음에 자기네들이 설민석 강의를 이거 할 건데 또 연구자들의 자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임땡땡이 이제 물었죠. 그 주제가 뭔가요? 그랬더니 고대사입니다. 네? 현대사 연구자한테요? 그렇죠. 그래서 임땡땡이 그렇죠. 이제 저는 근데 알고 연락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대사 연구자입니다. 그랬더니 뭐 역사학은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딴 식으로 아니죠. 했다는 이건 거죠. 백년 선생님이 지금 역사 전반을 다루시니까 네,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근데 거기서부터 일단 조금 신뢰도가 떨어졌죠. 얼마나 이게 대충 그냥 이름만 요식행위 하는 거죠. 만인만생이라는 곳에서 사무장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자들한테 감수 받았다. 라고 하는 요식행위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했던 거고 요런 식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랑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대사 연구도 하고 있고 관계토항 비문 연구도 하고 있고 역사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들러리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불만이에요. 예, 저도 좀 예전에 그 최진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크게 한번 사고를 쳤잖아요. 미술사. 예, 전혀 미술사랑 상관없는 사람이 미술사 강연을 하다가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크게 사고를 한번 쳤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양 프로가 꽤 여러 개 만들어졌죠. 소위 무슨 많습니다. 인문학 열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아요. TV에서도 교양 프로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양이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소외되어 있고 그냥 이빨 좋고 얼굴 날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대체 이 교양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인식하긴요.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갖다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값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100만 다운로드. 뭐 그것도 좋고요. 그래야 좀 유명해져야 이게 좀. 예? 백년 선생님도 TV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되게 아카데미컬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방송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문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겠다. 맞아요. 모르니까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뭐 역사 전공하는 있냐? 내 친구 중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자문을 요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아무튼 인재풀 이런 것들이 뭐 좀 그 사람들한테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인만세기라든지 뭐 혹은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방송국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그렇죠. 어떤 자료로 네네. 배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 논란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소울 선생님과 기랑 선생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해주시고 만인만세기도 요거 어쨌든 관련해서 저희가 피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근황 토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생각 중인데요.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 죽어가는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쓸까? 네네. 블로그도 어차피 기랑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블로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내가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같다. 아니 스스로 비하해야 돼요. 사람. 그렇죠. 죽어가는 건 아니고 겸양 떨고. 예. 저는 제 블로그가 조용한 게 좋아요, 사실은. 조용하게 좋지만 한번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시간이 되면은. 쓰세요. 어디 겁니까? T블로그? 예. T블로그입니다. T.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랑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또 좋은 내용 담겨있는 블로그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시즌3 포문을 여는 첫 방송. 오늘 방송부터는 저희가 나름의 장기적인 좀 기획을 짜서 방송을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인데 첫 번째 기획입니다. 망국 특집. 나라는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한 고찰. 네. 뭔가 상당히 고민한 것 같은 주제이긴 한데 사실 그 닭갈비집에서 소주 마시다가 제가 생각났었던 바로 그 주제. 청취자분들이 우린 닭갈비만 먹는 줄 알겠어요. 닭갈비 맛있잖아요, 닭갈비. 나라 망하는 꼴 특집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전시대사를 아우를 수 있는 패널들이 모두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통으로 조망할 수 있는 특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조선시대가 왜 비어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희에게는 커피 형제, 캔커피, 믹스커피 그런 든든한 조력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섰고 왜 웃으시죠? 캔커피, 믹스커피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무시하셨어요 방금? 아니요. 예. 아니, 그분들은 정치 군사 쪽이라서. 네네. 문화 쪽이나 그런 거는 제가 또. 예. 아이고 참. 어쨌든 그래서 먼저 살펴볼 망국사의 시작은 바로 고조선. 2년간 방송을 해오면서 고조선을 다루기는 처음입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생소해요. 네. 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저희기 때문에 또 가능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송에서 고조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 어렵죠. 이거는 진짜 저희만 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고 역사공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송. 고조선은 왜 망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선생님께서도 전공자시기 때문에 하나씩 더 설명해 주실 텐데 천천히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죠. 네, 고조선사 지금 금강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낯설다, 생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모두에게 낯선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빗살무늬? 이거 시선인가요? 시선, 아유 정말. 네네네네. 죄송하네요. 죄송하네요. 그럼 청동기. 예.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조선이 철기라고요? 미만조선은 철기인데. 철기 시대죠. 예. 청동기와 철기 다 아우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팀에서도 제가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으로 고조선을 전공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3초 선생님이랑 사무실 같이 쓰는데 맨날 3초 오랜만에 등장하는 3초. 어느 학교나 처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확률이 커요. 어느 학교나.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연대도 한 분 계시고 서울대도 한 분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동지께서 맨날 놀리십니다. 왜요? 개교일에 첫 고조선 전공자라고 해서 놀리면서 부담 주면서 막 자꾸 그러시는데 혹시 뭐 주변에 이제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고조선 가지고는 임용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하단다. 뭐 등등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 쪼대로 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쪼대로 마음대로.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제 맘대로. 사투리예요? 사투리예요?
어떡하죠? 네. 그래요? 네네. 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그냥 이건 세대 차이예요. 네, 세대 차이. 네네네네. 세대 차이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사전에 원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첫 장을 살펴보는 순간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멸망까지 설명이나 할 수 있을까? 멸망까지 가는 길 이리도 험난한가?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사전에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천천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부터 보면 됩니까? 뭐 이름부터 갖고 오셨던데 이러면은 저희 그 고조선 만들다가 끝나요. 네. 근데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조선이 올드 초센인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제가 준비한 부분에서 되게 첫 왕조의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팍팍 하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실 금강경 선생님한테 이제 먼저 좀 카톡으로 은밀히 여쭤봤어요. 이거 어느 청취자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써야 할까라는 거를 좀 왜냐하면 전 사실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원래 공부하다 혼자 하는 거예요. 동지가 없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백제사, 뭐 고구려사 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미나를 각자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뇨. 세미나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에요. 데프콘 보는 줄 알았네. 방금 눈빛이 데프콘의 독고다이였어. 노노 못 보죠? 노노? 공자님이 이랬어요. 난 정해진 스승이 없었다. 하늘에 도가 있고 내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생 뭐 고학년이나 대학교 신입생 정도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써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은 그 왕조를 볼 때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가 싶었을 때 저는 이제 국호부터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고려 조선이 이성계의 조선이 왜 조선인지 그래서 제가 믹스커피 후배님한테 야 이거 뭐냐? 왜 조선이냐? 물어봤더니 명나라한테 물어봤어. 명나라한테 물어봤어. 화령이랑 조선 중에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조선해. 니네 옛날부터 조선이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까지 찾아봤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조선으로 하고 싶다고 한 거죠. 보통 이렇게 어떤 시안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업체에서 1, 2, 3만 주잖아요. 이제 하나는 진짜 이제 디자이너 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대충 만든 거지. 왜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어쨌든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든 거 하나랑 허접한 거 두 개를 해서 요식적으로 세 개를 내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면 제일 잘 만든 거 찍어서 이렇게 디자이너 의대를 가는데 간혹가다 이제 디자이너들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정말 허접하게 만든 걸 찍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조선은 다행히 조선 사람들이 조선은이라는 아마 국호를 선호했을 거예요. 내가 주원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또 저 활용하죠. 야, 니네 특이하다. 이거 한번 해봐.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주원장이 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다행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감이라도 태감 정도. 백년 선생님 큰 목소리 좋으십니다. 웃음소리 좋아요. 어쨌든 올드 조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뢰받고 이런 고민을 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조선 연구로 학위 논문 쓰신 분은 거의 다 각주일본에 내가 어떤 조선에 대해서 쓸 것이다라는 게 각주일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진입장벽이 이 국호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서부터 이제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각주일본의 위만조선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고조선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고조선은 옛날 조선이란 얘기잖아요. 옛날 조선, 구조선이 있으면 신조선이 있으니까 구조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조선이 그러면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성계의 조선을 염두에 두고 그거보다 옛날에 있던 조선이라서 고조선이야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이전에 이제 삼국유사 이련의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위만조선 이전을 고조선이라고 해서 위만조선과 조선, 고조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항상 낚시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왜 고조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멍하다가 어느 순간 용기를 가졌으니 그 이성계 조선하고 다른 조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상식에서의 정답이죠. 그렇죠. 상식의 정답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고조선이라
조선이라는 명칭이 나온 건 조선 건국 이전이란 말이죠. 예, 고려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련 스님이 조선 건국을 미리 내다보지 않은 바에야. 아유, 스님이 먼저 말씀하셨구나. 네. 네, 위만하고 그 이전의 조선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게 제왕후기 단계에 오면은 이제 단군, 기자, 위만조선 이렇게 건국 소위 이제 건국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조선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기자동래의 사실은 이제 누대로 전개되어 온 역사 그 연구에 의해서 이제 부정뻥이다. 이게 아니다, 온 거 아니다, 썰이다, 썰. 이게 부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와 같이 이렇게 3조선, 세계 조선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준왕, 그러니까 위만이 그 왕위를 찬탈하기 이전, 직전의 왕인 준왕 이전의 조선을 고조선으로 보고 이제 위만 이후를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굳이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이런 구분 방법도 있습니다. 뭐 굳이 위만이라고 해서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러니까 찬탈자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준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위를 뺏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슬레어는 아니죠. 도망갔으니까. 슬레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성, 부당성에 대한 명분론적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런 것도 있지만 제왕후기 단계부터 이미 그 굳어진 그 관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먼저 국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런 얘기는 저는 태어나 처음 듣네요. 역사학을 나름대로 그래도 10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고조선은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한 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위만조선까지 다 포함해서 고조선이라 그냥 불러주죠. 네. 보통 그렇게 부르니까. 네, 그 손진태 선생이 1948년에 조선 거기에서도 이제 손진 선생 조선 뭐 당군, 위만 뭐까지 다 합쳐서 그냥 고조선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에서도 제가 습관성으로 위만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다 고조선사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냥 전체 고조선사. 네네. 고조선사 안에서의 위만조선. 네네. 그래서 고조선의 멸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조선 사실 전쟁에 져서 망했어요. 네, 그렇죠. 전쟁으로 망했어요. 전쟁으로 망했죠. 네, 전쟁으로 망했기 때문에 전쟁과 멸망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전쟁의 원인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항상 그 정근대 전쟁에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때린 거 아니야. 쟤네 맞을 짓 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두 가지. 전쟁사네요 오늘. 그렇죠. 맞아.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국 전쟁이었는데 시기가 가장 늦은 전쟁에서부터 시기가 가장 빠른 전쟁. 그렇죠. 거의 전쟁이 처음. 이것도 저희 역사공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부심 가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뭐라는 거야? 그 전쟁을 했던 주체는 누굽니까? 전쟁을 했던 주체가 바로 중원의 패자.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 네, 이들과 전쟁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분론, 실질 이제 이 원인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정을 보시고 그 결과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전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면 전개가 좀 빨라졌습니다 지금. 네네네. 갑자기 이름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고조선 얘기 또 한참 할 줄 알았더니 바로 전쟁 들어가네요. 원래 앞에 얘기가 근데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게 없다뇨. 그러면 옆에 계시는 소피 선생님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저 옆에 대단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백년 선생님 대단하시고. 네. 좋아요.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네. 쭉쭉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다가 저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전쟁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쟁 관련 기록이 있는 가장 오리지널한 사료, 사기 조선전에 이 전쟁 관련 책 이름이 사기입니까?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알고 있는데. 네, 나 지금 깜짝 놀랐네요. 알고 있는데 발음 정확하게 해줘. 사기치다. 이런 그 사기를 아니 그 사기잖아요. 사기치다 할 때 그 사기예요? 아니 발음이. 그렇죠. 그래요? 좋아요. 뭡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네. 사기의 조선전. 사기의 조선전에 대한 설명부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책입니까? 사기 다 아시다시피 김부식의 삼국사회가 이걸 모델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죠. 사기. 삼국의 사기. 저의 무식을 많이 드러내는데 오늘 지금 근현대사 전공자들 한 명만 더 있어도 같이 무식해지는. 무식해지는. 그 베트남에서도 나중에 그 최초의,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역사 좀 있을지도 있는데 어떤 그 제대로 된 역사책이 나오는 게 대월 사기예요. 월이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월 그게 월남전 대월 사기 나오니까 그 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 네. 사기 조선전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사기는 사마천. 네. 사기로 아주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존경하는 분이죠 또. 또 존경하십니까? 몇 번째입니까? 네. 말씀하시죠. 어떤 부분이 존경적이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사마천은 내가 생각하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왠지를 알아? 용자. 그 당시에 가장 절대 권력자를 욕했기 때문이지. 난 못해. 난 못해. 또 비교. 왜 박근혜가 등장하고 현대사 논문들이 침체된지 아니? 현대사 논문들이 침체되다뇨. 뭐 현대사 논문자가 나한테 그러던데요? 누가요? 아니 뭐 말해드리면 좀 그런데. 침체되나요? 저희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침체라는 건 저거 아닙니까? 그 잡시장이 침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죠. 그거는 확실하죠. 근데 연구가 침체됐다는 그렇죠. 사과하십시오. 연구는 침체되지 않죠. 연구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었습니다. 때리고 잡시장이 줄다 보니까 이미 석사에서부터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진 건 맞아요. 저희 학교는 현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는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좀 줄었죠. 네. 우리 홍지 선생님네는 새로운 젊은 선생님 오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고대사도 줄고 있는데 다 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대사는 줄어야 돼. 이번에 좀 늘지 않을까? 다시 고조선으로 좀 돌아갑시다. 네, 사기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네네, 사기 설명해 주시죠. 사기 이제 사마천이 쓴 책이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 열전에 조선전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마천이 근데 태사공, 그러니까 편사 업무를 담당하는 태사공이 된 게 이제 기원전 108년, 즉 위만조선 멸망하던 때고요. 그 104년부터 작업에 착수를 해서 기원전 91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보고 듣고 혹은 이제 그 공식 문서로 온 것들을 자기가 다 수집을 현대사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거네요. 국가기록원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기록 연구하네요. 네네. 그럴 수 근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전통시대 동양에서의 역사라는 것은 서양의 역사학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서양의 지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의 번역어인데 동양에서는 원래 그냥 사라고 표현했어요. 사라고 표현했고 이 사라는 글자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기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역사라는 것은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옮기는 것 이 정도의 의미가 그 기록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론을 덧붙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을 하고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기록 관리하는 기록사와 역사학자의 모습이 좀 겹쳐져 있는 것이 원래 동양 역사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조선 멸망 과정에 대해서는 꽤 그래도 기록이 좀 있겠네요. 요때 그래도 그게 답니다. 사기 조선전. 사기 조선전. 엄청나게 많은 걸 압축을 하고 편제를 한 거죠. 대충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조조선 거의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썼다. 이게 전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위만조선 이전 역사는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료를 접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당연하죠. 중국의 입장에서 비춰진 위만조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기 조선전이 가지고 있는 서술상의 그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하고 그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해야 그 실상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명분론적 사고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얘네는 망해도 될 나라야. 우리 그냥 한 거 아니야. 우리 천자국이고 우리 위험 있는 내가 그냥 때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긴장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기록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김병준 교수님이 쓴 논문이 있어요. 이게 맞아. 사기 조선전에 뭐고 있어. 이 고조선 멸망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이 사기의 내용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게 만들어진 텍스트인가 이걸 이제 다루는 논문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마천이 이 사기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텍스트는 원 텍스트는 아마도 이 한나라 당대에 작성이 되었던 전쟁과 관련해 작성됐던 어떤 행정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옮겨놓은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이게 3하차원의 사기가 그 춘추필법이라고 해서 그 수리부작. 네,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기록을 어려운 말들 자꾸 쓰지 마세요. 네, 기록을 서술하되 꾸며내지 않는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침략을 정당화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많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는 그게 진짜 옳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옳았다는 그 코드가 바로 이제 나중에 소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소피라고 얘기하면 약간 그 오줌 소피입니다, 여러분들. 소피. 나 이름 바꾸고 싶어요. 아니요. 네, 소피. 그 소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게 그 위만조선은 신한데 쟤네가 나를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나쁜 거다. 이런 그 논리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정당화라는 게 마치 침략의 정당화라는 게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때 위만조선이 그럼 한나라에 조공하는 관계였나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가지 마세요. 예, 준비 다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사기 조선열전의 구성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총 5개 이제 분류로 크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만조선 이전에 이제 조선과 중국 여러 왕조와 뭐 전국시대 연나라, 그다음에 연나라를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은 한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었는가라는 건데 방점은 거기 찍혀 있는 거죠. 친연성을 강조한다. 뭐 지역적으로 우리랑 관련이 있는 애들이었다. 잠깐 이반했다가 곧 이제 우리한테 들어올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그걸 깔고 있는 거죠. 다음은 위만조선의 건국 과정과 한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건국 과정 위만이 어떻게 망명했고 거기서 주변 세력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였고 어떻게 커졌고 이제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경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는 한사군 설치. 이게 여기 나오는군요. 그다음에 그 군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찬자의 찬평 우리 5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1번 부분과 2번 부분 즉 이제 아까 관계와 명분론적 사고가 이 부분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침공을 위한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도입 부분의 내용이 전쟁 얘기를 하기 앞서서 왜 전쟁 얘기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간략히 얘기하면은 니네 성장할 때 내가 병위재물 주고 외신 삼아줬잖아. 근데 그 외신의 임무를 제대로 안 하네? 너 혼날래? 근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최 그 외신이 대체 뭔가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게 아마 학계에서 고조선 연구할 때 이게 외신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한나라가 이 위만에게 외신의 지위를 줬다. 그리고 이 외신의 역할을 위만조선이 그러니까 위만 당대가 아니라 이제 후대로 가면서 제대로 한나라가 부여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응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많이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외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한나라가 좀 센 나라였는데 얘네가 위만조선한테 외신, 그러니까 밖의 신하 라는 어떤 그런 한자 표현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밖의 신하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고 그에 맞지 않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니네를 혼내주러 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운 건데 그렇죠. 이 바깥 신하라고 하는 이 외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진짜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기에 앞서서 외신의 역할로서 그들이 부여했던 의무가 뭔지 먼저 보고 그러면 외신이 뭐냐 이제 이런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외신의 역할, 그들이 요구했던 외신 역할은요, 이제 세외,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계 이외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의 그 오랑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호 세외만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호해 잘 케어하라 이거죠. 우리 들어오지 못하게 니네가 좀 잘 막아라. 그러면은 위만조선까지는 오랑캐까지는 아니었던 거. 오랑캐 중에 좀 급이 높은 놈. 그 중에서 너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너는 이 동네 내가 그래도 좀 짱 시켜줄게. 오랑캐 짱. 인정해주는. 미국이 보는 일본. 그런 거.
비유 좋았어요. 동아시아에서 딱 일본 정도 딱 예. 찍어놓고 하는. 예. 그렇게 되면은 대만과 남한은 그거는 맥도날드 일본점의 지점으로 편제하려고 하고 우리는 맥도날드 한국점으로 인정해주라고 지금 투쟁하고 있죠. 비유 좋은데?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베셀. 찾아보세요. BASSAL. 위만조선을 맥도날드로 시간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이의 그 군장들이 천자를 입편하려고 할 때 이를 막지 말 것. 만이는 오랑캐. 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위만조선 하는 행태를 보면 그 진번하고 임둔을 복속시켜서 그 무리를 거느리고 막 방수천리를 막 이루게 되었다, 나라가 커졌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입편하려고 하면 이를 막았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에서 도망한 사람들을 점점 많이 꿰어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되게 큰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공하러 오지 않았다.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짜증나게 하는 거네요, 계속. 까부는 거죠. 말 안 들고 까분다. 신경 쓰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내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신이라는 거가 대체 뭔가? 라는 걸 보면 되는데요. 그 외신이라는 것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바깥 외자 신하 신자를 씁니다. 외신. 그러면은 그에 대응되는 게 내신이겠죠. 안쪽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신하들은 누구냐면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자기네들 이성 제후국, 뭐 동성 제후국 이런 애들. 진짜 베슬이지 베슬. 네. 그래서 외신은 오랑캐군요. 오랑캐기는. 아웃사이드 베슬. 네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외신은 한 나라의 경계 바깥쪽에 있는 모든 세력을 이제 일컫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옛날에는 한 나라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 외신제가 운영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언급해주신 김병준 선생님께랑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외신으로 해가지고 친해지게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뉘앙스를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부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고조선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네요. 한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고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이제 똑같이 외신의 위치가 있었던 애들이 바로 비엔남, 이제 남월, 비엔남, 네 남월, 그리고 베트남. 나중에는 이제 흉노한테도 야 니네 우리 외신해라고 하는데 흉노 콧방귀를 이거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신은 뭐 그런 느낌이었다는 정도로 그리고 외신의 의무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은 이때 당시 한나라가 중원만을 장악했지 뭔가 그 전에 저희가 조금 여기보다는 최근이죠. 명청처럼 이렇게 쭉 좀 엄청 최근이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중원을 장악하면 옆에 이제 천자국으로서 주변을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런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내신조차도 자기네들이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5추7국의 난 같은 경우 막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사실 보면은 무제, 그러니까 한 무제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좀 개판이죠. 너무 좀 이렇게 막 복잡거리고 내치도 안 되고 외부에서 흉노 막 크고 때리고 막 힘들어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 내신도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외신한테 그런 의무를 강요할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의 의무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명분인 거죠. 그러니까 침공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낸 그런 어떠한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계에서 이제 외신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어떤 특정화된 법제화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사실 이 한나라 애들이 사용했던 외신이란 개념은 되게 포괄적이고 그냥 대충대충 붙인 굉장히 느슨한 개념의 외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약한 애들 니들은 다 우리 외신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어쨌든 위만조선 입장에서도 한과 국제 관계를 좀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 외신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흉노처럼 그렇게 꽃방귀 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못했다는 거는 위만조선 입장에서도 외신이라는 걸 좀 수용을 했어야 하는 상황 아니었던 외신의 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병위재물이라는 건데 군사적인 위세와 그리고 재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니까 이제 철기 병장기라든지 농기구랑 등 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병위재물을 득하여 그걸 기반으로 주변을 세력을 이제 정복해가지고 세력을 키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 같은 것들도 상당히 유리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나라랑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주변국들이
이 고조선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금전적으로든 뭐든 간에 이득이 있죠. 한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건. 어쨌든 관계가 중요하긴 했으나 뭔가 강하게 한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나라 자체가 성장하기는 이전 네, 그렇죠. 어떤 고조선과의 관계들. 그렇죠. 근데 한나라는 자꾸 지금 보기 싫고 쟤네 자꾸 까불어대는데 신경 쓰여 왠지.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다 되고 이제 바깥쪽으로 자신들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점점. 예. 좋습니다. 뭐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외신 문제는 전쟁을 위한 꼬투리였다. 네. 그렇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뭡니까 네. 그게? 결국 전쟁의 명분은 이제 외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명분이었고요. 네. 진짜 원인은 사실 제가 생각건데 이것은 흉노와 서역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위만조선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제 한나라가 포착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죠? 그 연구 결과 이제 입현을 하게 되면 그 조공 관계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조공 그 무역 조공과 이제 그에 수반한 교역 관계가 수반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위만조선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막 중간에서 가로막고 이제 이득을 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네요. 네, 돈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 보면은 외신 관계에서 맞았던 규약 내용인 그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걸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외신 문제로 포함이 되면 이제 실질적인 얘기는 이 흉노와 서역 그리고 유만조선의 관계로 이제 압축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흉노 얘기 나왔네요. 흉노 얘기. 네.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그 교양 애들 강의를 할 때 중간에 커미션을 이제 커미션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위만조선을 제외한 그 만주와 한반도의 정치체들의 상황이 사실은 되게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득될 게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은 다른데 커미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것이 명분과 실제는 다른 게 많다 역사에서. 근데 지금 우리 소피 선생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커미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 이제 말씀해 주실 게 뭐예요? 대외 관계에서 어떤 그런 한나라의 주변을 위협하던 세력인 가장 힘든 세력이 바로 흉노였거든요. 그들의 오른팔과 왼쪽 팔을 자르는 작업이 바로 왼쪽 팔이 바로 위만조선이었고 오른쪽 팔이 서역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네. 서역과 고조선이 어떤 흉노를 중심에 두고 오른팔 왼팔을 나눠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한서위현전이라는 곳에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사료 용인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좌비는 이제 위만조선 한사례고 오른쪽 팔이라는 얘기는 서역은 중국의 서쪽에 있었던 애들을 이제 막연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역 36개국 이렇게 있는데 서역 뭐 서남이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흉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서 실크로드를 뚫게 한 게 바로 이제 또 흉노 때문이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모를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나라한테는 사실 고조선은 그냥 주인공의 왼팔 정도고 진짜 때려야 할 주인공은 흉노였네요. 네, 그렇죠. 흉노. 네.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흉노를 본인 연구라고 또 굳이 당연합니다. 네. 흉노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 군사적으로 이제 무지막지에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말려주기 개털을 만들려고 이제 하나씩 이제 목을 조이는 겁니다. 주변을 잘라가면서 위청과 곽거병 엄청난 전투죠.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네, 또 나오셨네요. 오늘 또 존경 정도에서 한번 끊어보는 게 어떨까? 네네. 흉노부터 치는 것부터 이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맛만 봤네요. 야, 이거는 사실 이거 흥미를 좀 유발도 시켜줘야 되는데 흥미 유발을 흉노에서 끌을 줄을 몰랐습니다. 못 났어요. 또.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갖고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쟁 시장이 못 됐는데 다음 시간 어쨌든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역사공작단 방송 사상 최초로 고조선을 다루는 방송을 해봤습니다. 좀 첫 등장과 함께 멸망을 다루게 되어서 제 생각에 좀 당군 어르신께서 무척이나
저 슬퍼하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방송.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후손이 쫓겨났으니까 이만. 농담이에요 어디까지. 정말 망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리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금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